직원이 150명의 회사가 있어요. 연 매출이 13조 원이에요. 1인당 930억. 엄청납니다. 그쵸? 삼성전자 직원이 27만 명인데 1인당 매출이 2억이거든요. 이 회사는 그 460배예요. 세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회사. 이 회사가 만드는 게 뭔 줄 아세요? 바로 돈이에요. 정확히는 디지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불러요. 이 돈이 얼마나 크냐면요. 작년에 스테이블 코인이 처리한 거래량이 33조 달러예요. 비자랑 마스터카드 합쳐도 25.5조 달러거든요. 비자랑 마스터카드를 합쳐도 못 이기는 돈이 이미 존재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돈의 존재를 몰라요. 부자들은 이미 여기에 올라타고 있는데 대부분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마 코인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기겁하시는 요원님들 있으실 거예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알트코인, 이거 도박 아니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근데 오늘 이야기하는 이 코인의 정체를 알고 나시면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질 겁니다. 비트코인 사라는 거 아닙니다. 쫄지 말고 들으세요. 그리고요, 작년에 이 시장에 투자했다가 크게 물린 분들도 계세요. 서클이라는 회사가 상장했을 때 가즈아 가즈아를 외치며 299달러까지 올랐거든요. 꼭대기에서 샀다가 50달러까지 빠져버려서 절망하신 분들도 있어요. 지금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녀석이 50달러 바닥에서 139달러까지 178% 폭주 열차를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바닥을 찍고 올라온 걸까요? 궁금하시죠? 자, 그래서 서클 다시 사야 해? 카카오페이 진짜 다시 가는 거냐? 아니, 그래서 뭘 사라는 건데? 네, 요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돈이 되는 찐 정보 딱 15분만 주시면 요원님들의 머니또인 제가 싹 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이름부터 어려워 보이죠? 쫄지 마세요. 아주 쉬워요. 1달러짜리 디지털 동전이에요. 비트코인처럼 오르락 내리락 안 해요. 항상 1달러예요. 그래서 안정적인 코인,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렇게 간단한 게 왜 비자를 넘어선 거냐고요? 아, 비자가 뭐냐고요? 요원님들이 맨날 긁는 그 비자 카드의 그 비자 기업이에요. 시총 800조 원짜리 세계 1위 카드 회사요. 1년 동안 비자를 통해서 움직인 돈이 15.7조 달러예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33조 달러. 비자의 2배가 넘는 돈이 이미 이쪽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비자로 결제하면 수수료가 2, 3% 붙잖아요. 10만원 긁으면 2천원, 3천원이 수수료로 날아가는 거예요. 해외 송금하면 더해요. 3%에 시간도 2, 3일 걸리고요. 스테이블 코인은요, 수수료가 0.1% 미만이에요. 10만원 보내면 100원도 안 드는 거예요. 시간 3분이면 끝나요. 지구 반대편이든 상관없어요. 이러니까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년 기준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 33조 달러, 비자 15.7조, 마스터카드 9.8조, 합쳐도 25.5조 이미 넘었어요. 요원님들 해외 직구하시거나 유학 보내시거나 해외 여행 갈 때 송금 수수료 3% 내시잖아요. 10만원 보내면 3천원 날아가는 거. 이게 100원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돈이 몰리는 이유예요. 근데 여기서 소름 돋는 게 있어요. 아니, 나는 주변에 스테이블 코인? 그게 뭐야? 한 번도 쓰는 거 못 봤는데 하고 계시죠? 당연합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장 많이 쓰는 게 사람이 아니거든요. 지난 영상에서 AI 에이전트 이야기 했잖아요.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항공권 예약하고 쇼핑하고 결제까지 하는 AI 비서요. 근데 요원님들, 이 AI가 결제할 때 비자 카드를 긁을까요? 못 긁어요. AI는 은행 계좌를 못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본인 인증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신분증도 없고 얼굴도 없고 주민번호도 없잖아요. 은행 입장에서는 너 누구야? 하면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AI 에이전트가 일하려면 돈을 써야 해요. 그러면 은행 계좌 없이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24시간 돌아가고 국경이 없고 본인 인증이 필요 없고 수수료도 거의 없어요. AI한테는 완벽한 돈인 거죠. 지금 실제로 어디서 쓰이냐고요? 아직은 개발자랑 기업 세계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AI가 유료 데이터를 가져올 때 건당 1원, 2원씩 자동 결제하고 AI끼리 번역이나 분석을 주고받으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정산해요.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기계들끼리 이미 돈을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곧 요원님들
생활까지 들어와요. AI한테 주말 여행 80만 원 이하로 찾아줘 하면 알아서 항공권이랑 호텔 비교해서 결제까지 해주고, 자율주행차가 충전소에서 알아서 충전비 내고, 냉장고 재고 확인해서 부족한 식료품 자동 주문하는 거, 이런 게 올해 하반기부터 하나씩 열리기 시작해요. 건당 몇 원, 몇십 원짜리 결제를 AI가 수만 번씩 하는 건데, 비자 카드로는 이게 안 돼요. 최소 수수료가 400원이니까 1원짜리 결제를 카드로 할 수가 없잖아요. 숫자로 보면요, 지난 9개월 동안 AI 에이전트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한 건수가 1억 4천만 건이에요. 활성화된 AI 지갑이 50만 개가 넘고요. 그 중에 98.6%가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이었어요. AI의 공식 화폐가 된 거예요. 메타도 움직이고 있어요. 인간 회원이 0명인 AI 전용 SNS, 몰트북을 인수했잖아요. AI끼리 대화하고 거래하는 플랫폼이에요. 여기서 결제 수단이 뭐겠어요?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메타가 올해 하반기에 자체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도입할 계획이고요. 지금 전 세계 빅테크가 동시에 AI 에이전트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코인베이스의 X402, 비자의 탭, 구글의 AP2, 오픈AI랑 스트라이프의 ACP, 6개 프로토콜이 동시에 나왔어요. VHS랑 베타맥스 전쟁 아시죠? 지금 그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표준을 잡는 회사가 다음 10년을 지배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예요. 요원님들이 매일 쓰는 카카오페이가 이 X402 재단의 창립 멤버로 들어갔어요. 한국 기업 중에 유일하게요. 구글, 비자, 마스터카드랑 같은 테이블에 앉은 거예요. 이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근데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면 누가 위협받을까요? 비자랑 마스터카드요. 이 두 회사가 카드 결제 시장을 수십 년 동안 독점해왔잖아요. 올해 2월에 시트리니 리서치라는 곳에서 보고서를 하나 냈어요. AI 에이전트가 비용 절감 알고리즘으로 비자의 2~3% 수수료를 발견하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우회 결제할 수 있다. 이 보고서 하나에 비자가 하루 만에 5% 빠졌어요. 마스터카드도 5%, 아멕스도 5%. AI가 이 수수료 왜 이렇게 비싸? 하고 판단한 순간 카드사 주가가 흔들린 거예요. 근데 이 회사들이 당하고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역습을 시작했어요. 마스터카드가 BVNK라는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회사를 18억 달러, 우리 돈 2.7조 원에 인수했어요. 역대 최대 스테이블 코인 인수예요. 비자도 100개국 이상의 스테이블 코인 카드를 확장하겠다고 발표했고요. 적을 이길 수 없으면 적을 품어버리는 전략이에요. 비자 사장이 한국에 직접 왔어요. 4월 첫째 주에요. 와서 뭐라고 했냐면요. 한국은 코인 투자자가 1,700만 명이고 챗GPT 유료 결제율이 세계 2위다. 스테이블 코인을 실험하기에 최적의 국가다. 비자 사장이 직접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4월 13일에는 서클 CEO가 직접 한국에 와요. KB금융 부회장, 신한은행장, 하나사장을 만나러요. 왜 오냐고요? USDC를 한국은행에서 쓸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국제 송금, 결제, 심지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까지 논의하러 온 거거든요. KB는 이미 서클이랑 USDC 발행부터 송금, 인출까지 기술 테스트를 끝냈어요. 테스트가 아니라 진짜 깔겠다는 거예요. 요원님들, 이게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번 달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자, 이제 진짜 돈 이야기 해볼게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두 거인이 있어요. 테더랑 서클. 아까 처음에 말한 150명이 13조 버는 회사. 궁금하셨죠? 바로 테더라는 기업이에요. USDT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 회사고요. USDT 발행량이 245조 원이에요. 미국 국채를 188조 원어치 들고 있고 금도 23조 원어치 갖고 있어요. 직원 150명이서요. 이쯤 되면 이 회사 또 사고 싶어지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테더는 비상장이라 주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본사가 엘살바도르에 있어서 미국 법을 지키기가 구조적으로 어렵거든요. 미국에서 통과된 제니어스 법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준비금의 100%를 현금이나 국채로 보유해야 하는데 테더는 비트코인이나 회사채 같은 고위험 자산에도 투자하고 있어서 이걸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최근에 테더가 우리도 빅4 회계법인한테 정식 감사 받겠다 하고 나서긴 했어요. KPMG라는 세계적인 회계법인이랑 3월 24일에 계약했거든요. 수년간 감사를 거부해왔던 회사가 처음으로 받겠다고 한 건데 이게 진짜 미국 시장에 들어오겠다는 신호예요. 근데 감사를 받겠다고 한 거지 통과한 건 아직 아니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해요.
자, 그래서 지금 당장 진짜 투자할 수 있는 회사는 그래서 뭔데? 궁금하시죠? 네, 서클입니다. 아까 그거 폭망했다 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시죠? 네, 진정하세요. 서클은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 회사인데 미국 토종이에요. NYSE에 상장되어 있고요. 준비금 100%를 현금이랑 미국 국채로 갖고 있어요. 미국 법에 딱 맞는 구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AI 에이전트 결제의 98.6%가 서클의 USDC예요. 트럼프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근데 서클 주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완전 롤러코스터거든요. 작년 6월 상장했을 때 IPO 가격이 31달러였어요. 첫날에 83달러까지 167% 폭등했고요. 그 뒤로 미친 듯이 올라서 299달러까지 갔어요. 31달러가 299달러, 10배 가까이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폭락이 왔어요. 299달러에서 50달러까지 83% 빠졌어요. 왜 빠졌냐면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IPO 직후 과열된 기대감이 식은 거고요. 다른 하나는 테더가 빅4 회계법인 감사를 받겠다고 선언하면서 서클만의 무기였던 투명성 우위가 흔들린 거예요. 서클이 미국 시장을 독차지할 거라는 시나리오에 금이 간 거죠. 근데 지금요?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50달러 바닥에서 94달러까지 반등했어요. 왜냐면 실적이 좋으니까요. 작년 매출이 27억 달러로 64% 성장했고 AI 에이전트 결제가 폭발하고 있거든요. 번스타인이라는 증권사는 목표가를 190달러로 잡았어요. 지금 94달러에서 100% 업사이드. 컨센서스 평균도 127달러로 34% 업사이드예요. 근데 여기서 냉정하게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테더가 감사를 받으면서 미국에 진출하면 서클 경쟁이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보면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 전체가 커지고 있잖아요. 파이가 커지면 조각이 좀 줄어도 먹을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경쟁에 과도하게 반응해서 83% 빠진 거라면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건요. 달러 말고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달러가 망하지 않는 한 이 시장은 계속 커져요. 정리하면요. 테더는 돈은 미친 듯이 버는데 투자할 방법이 없어요. 서클은 상장되어 있고 AI 결제 98.6%를 차지하고 지금 바닥에서 반등 중이에요. 코인베이스도 봐야 해요. 서클이랑 USDC 수익을 50대 50으로 나누는 파트너거든요. X402 프로토콜도 코인베이스가 만들었고요. 지금 주가 185달러, 목표가 평균 222달러로 19% 업사이드. 번스타인은 510달러까지 봐요. 비자랑 마스터카드도 선택지예요. 위협받고 있지만 역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품으면서 방어하고 있잖아요. 비자 목표가 390달러로 28% 업사이드, 마스터카드 목표가 662달러로 33% 업사이드예요. 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살아남는 카드사에 거는 거죠. 근데 요원님들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시죠? 서클, 코인베이스, 비자 다 미국 주식이잖아. 국내 주식은 없어? 있어요. 국장의 서클이라고 불리는 회사가 있거든요. 카카오페이예요. 아까 X402 재단의 한국 기업 중 유일하게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구글, 비자, 마스터카드, 코인베이스랑 같은 테이블이에요. NH투자증권이 공식 리포트에서 스테이블 코인 준비가 카카오페이의 관건이다 라고 했어요. 키움증권 목표가 11만원, 지금 6만원대에서 80% 업사이드, 올해 첫 연간 흑자 전환도 예상되고요. 근데 이 회사 주가 흐름이 서클이랑 진짜 똑같아요. 상장 때 가즈아 하면서 올랐다가 바닥까지 쭉 빠졌다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 뉴스에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서클 주가가 오르면 카카오페이도 같이 움직이는 흐름이 있었어요. 같은 스테이블 코인 테마니까요. 근데 왜 이 회사가 이렇게 바닥이냐? 이유가 있어요. 고객 4천만 명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한테 동의 없이 넘긴 게 걸려서 과징금 190억을 맞았거든요. 금감원 중징계까지 받았어요. 스테이블 코인 사업하려면 금융당국 인가가 필요한데 중징계 받은 회사한테 인가를 쉽게 줄까? 여기가 리스크예요.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이 악재가 다 반영돼서 6만원인 거예요. 서클도 299달러에서 50달러까지 83% 빠졌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카카오페이도 악재 다 맞고 바닥 찍은 상태에서 스테이블 코인 인가까지 따내면
그건 요원님들이 판단해 보세요. 국장에서 더 볼 게 있어요. 다날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코스닥 상장되어 있고요. 이 회사가 서클 CEO가 4월 13일 한국에 올 때 직접 만나서 협업을 논의해요. 방한 외국인 대상 USDC 통합 결제 서비스를 같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결제 특허도 이미 따놨고 X402 프로토콜 적용도 추진 중이에요. 전문가 목표가 평균이 1136원인데 지금 주가가 훨씬 아래거든요. 서클이랑 직접 손잡은 국내 결제사라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해요. 그리고 두나무, 업비트 운영하는 회사요. 비상장이라 직접 투자는 안 되는데 서클 CEO가 이번에 두나무 오경석 대표를 처음 만나요. USDC 유통 활성화를 논의하러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두나무가 네이버 파이낸셜이랑 합병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합치면 기업 가치 20조 원짜리 핀테크 공룡이 탄생해요. 나스닥 상장하면 40조에서 50조까지 본다는 전망도 있고요. 두나무가 서클이랑 USDC 협력을 시작하면 합병 후 네이버 생태계에도 USDC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흐름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요원님들, 이게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국에서 지금 이번 달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아까 서클 CEO가 4월 13일에 한국에 온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하루에 누구를 만나냐면요. 오전에 업비트, 빗썸, 코인원 거래소 대표들, 점심에 KB금융 부회장, 신한은행장, 하나사장, 오후에 다날, 하루에 한국금융의 핵심 인물들을 싹 다 만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요. KB금융이랑은 구체적으로 USDC 국내 활용,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가능성, 해외 송금이랑 무역 결제 시스템까지 논의해요. 거래소는 달러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주는 역할, 은행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실거래에 연결하는 역할,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를 깔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행도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예금 토큰이라는 걸 올해 시작하거든요. 하나은행이 CU 19,000개 매장, 기업은행이 GS25, 신한은행이 배달앱까지. 이게 스테이블 코인의 한국 버전이에요. 은행이 발행하니까 예금자 보호도 되고요. 서클 CEO가 한국에 와서 은행장들을 만나고 한국은행은 예금 토큰을 깔고 카카오페이는 X402에 들어가고 다날은 서클이랑 결제 서비스를 만들고 이게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흐름을 미리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나중에 크게 벌어질 수 있어요. 여기서 냉정하게 짚고 갈게요.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어요. 리스크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모르고 투자하는 거랑 알고 투자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머니또 클럽에서는 좋은 면만 보여드리고 끝내지 않아요. 이면까지 같이 확인해 드릴 거니까 항상 영상은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비자를 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거래의 76%가 봇이에요. 실제 사람이 쓰는 비중은 아직 작아요. 시장이 크긴 한데 아직 초기라는 거예요. 올해 4월 1일에 드리프트라는 곳에서 2.85억 달러가 해킹당했어요. USDC가 6시간 동안 동결이 안 돼서 논란이 됐고요. 이런 리스크가 있어요. 서클 주가도요, 299달러에서 50달러까지 83% 빠졌던 거 잊으면 안 돼요. IPO 직후에 과열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테더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 서클 경쟁이 심해질 수도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 예금 이자 18%? 높은 이자에는 높은 리스크가 따라요. 거래소 해킹, 플랫폼 파산, 디패깅 위험, FTX 사태 기억하시잖아요. 예금자 보호도 안 돼요. 한국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는 국회에서 표류 중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클래리티 법안이라고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를 정해주는 법안이 있는데 이게 통과되려면 아직 단계가 엄청 남아있거든요. 다음 주에 상원 은행위원회 마크업 잡고 농업위원회랑 합본하고 상원 돈회의 통과하고 하원이랑 또 협의하고 트럼프 서명까지. 근데 7, 8월부터 중간선거 캠페인이 시작되고 10월에는 휴회예요. 시간이 빠듯해요. 올해 안에 통과 안 될 수도 있어요. 한 달 만에 왜 안 오르냐 하지 마시고 3년짜리 적금 넣듯이 긴 호흡으로 봐야 해요. 정리할게요. 직원 150명이 13조를 버는 세상이 왔어요. 물론 사람이 150명이면 AI 직원은 수도 없이 많을 거라는 거 이제는 아시겠죠? 비자랑 마스터카드를 합쳐도 못 이기는 보이지 않는 돈이 이미 존재하고요. AI가 이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에도 이미 들어오고 있고요.
1편에서 말씀드렸죠. AI한테 일자리 뺏기는 게 현실이면 그 AI를 만드는 회사에 먼저 올라타라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AI가 쓰는 돈을 만드는 회사에 먼저 올라타는 거예요. 서클, 코인베이스, 비자, 마스터카드. 이 흐름을 읽고 이미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리스크는 있어요. 76%가 봇거래고 해킹 사고도 나고 법도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3년짜리 적금처럼 긴 호흡으로 봐야 해요. 확신이 드는 만큼만, 잃어도 괜찮은 만큼만 시작하는 거예요. 요원님들, 1편에서 공개 못하는 AI를 알려드렸고, 2편에서 AI가 쓰는 돈을 알려드렸어요. 진짜 돈이 드는 정보만 쏙쏙 골라서 떠먹여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지금 당장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부터 보이는 경제 뉴스가 너무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요원님들이 이걸 혼자 다 하실 필요 없어요. 자료 조사하고 분석하고 리스크까지 정리하는 건 제가 대신할 테니까요. 요원님들은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편하게 영상만 챙겨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지갑이 두둑해져 있을 겁니다. 아, 맞다. 본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 목적이고요.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쫄지 말자. 화이팅! 또 봐요.